맘대로 약 먹자. 안녕하세요. 약사 S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라는 제목으로 약 먹을 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들으시고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딨어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교육 때마다 꼭꼭 강조하며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본인 또는 부모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도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 첫 번째, 증상이 심하다고 약의 용량이나 횟수를 늘려서 사용하는 것. 어떤 경우에 많이 이러시냐면요. 몸살약, 어디 쑤시고 아픈 약 많이 이러세요. 2봉을 먹으면 좀 더 빨리 낫겠지 싶으셔서 용감하게 2봉을 뜯어서 드십니다. 하지만 과연 2배로 빨리 나았을까요? 아니죠. 독성, 부작용만 2배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아찔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간혹 2배로 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2배로 먹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죠? 나? 아니죠. 의사나 약사가 결정합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 후에 용량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2번째, 이런 분들 꼭 계십니다. 증상이 감소됐다고 용량이나 횟수를 내 마음대로 줄여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엄청 위험하죠. 요건 언제 많이 그러시냐면요. 당뇨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이 그러세요. 그제도 정상, 어제도 정상, 오늘도 정상, 최근 1년간 계속 정상인데 나 다 나은 거 아니야? 약 많이 먹어봐야 몸에 좋을 거 없다던데 줄여볼까? 하시면서 줄여 드십니다. 과연 나은 걸까요? 아니죠. 약 드셨기 때문에 잘 조절이 되신 것 뿐이에요. 당뇨나 혈압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정상 수치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약을 조절하시는 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러시다가 괜히 잘 조절되시던 것마저 흐트러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바로잡는데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약을 줄여 드셔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의사의 결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을 줄여 드시는 것 중에 또 많이 하시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줄여 드시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어떤 감염성 질환에 항생제 복용을 시작한 경우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처방받은 날짜까지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러지 못하세요. 항생제를 일주일 처방받고 한 3일쯤 드시면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몸이 일단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았나 보다 하시면서 슬슬 약 먹기를 게을리 하시거나 중단하시게 되죠. 항생제는 독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항생제를 중단하는 경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몸속 병원균이 죽어갑니다. 그 병원균을 모두 죽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의사가 처방을 했을 텐데요. 우리가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약을 중단하면 병원균이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살아난 병원균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생제를 이기는 법을 알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 항생제가 안 듣겠죠. 그래서 또 항생제를 처방받을 일이 생기면 다른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을 한 3일 먹다 또 끊습니다. 안 아프거든요. 또 나았다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균은 지난번 항생제를 이기는 법을 알고 이번 항생제도 이기는 법을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항생제를 이겨내는 병원균이 바로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올바로 먹지 않아서 생겨난 무시무시한 병원균이죠. 특히 아이들은 세상의 병원균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가들이 약 먹는 게 안쓰러워서 먹이다가 좀 괜찮아지면 안 먹이시고 하시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병원균을 아이 주변에 심어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약을 줄여 드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을 아끼기 위해서 용량이나 횟수를 줄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고가의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봐요.
주변에서 보신다면 꼭 말려주세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내 맘대로 약을 끊으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의사, 약사에게 알리셔야 해요. 에이, 돌팔이, 어디서 이런 약을 처방한 거야 하시면서 다신 그 병원에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부작용인 것 같다 싶으시면 꼭 의사, 약사에게, 특히 처방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판단을 해줄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작용이라면 이 약을 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용량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작용을 극복하는 약을 먹고서라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의사가 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마지막,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것,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는 약을 한 달 처방받았다고 했을 때 90봉이죠. 한 달 후에 난 이 90봉을 한 봉도 안 빠뜨리고 다 먹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하튼 이렇게 받아가시면 보통 제일 많이 남는 약이 점심약입니다. 아마도 낮엔 외출도 하고 하시다 보면 잘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나마 잘 챙겨 드시는 게 아침약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요새 다이땡 같은 곳에 가면 한 달씩 이렇게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약통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해 보시거나 전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달력인데 날짜가 써있는 네모칸이 약포지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달력을 구하셔서 약을 한 달치 받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한 봉지씩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매일 약을 떼서 드시면서 아, 오늘이 7월 15일이네 하면서 날짜도 한번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방법 같아서 전 교육할 때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과연 실천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약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혹시나 약 먹는 것을 깜빡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병원 약국에 꼭 문의하시고 설명 들으신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드실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 약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당신을 위한 서약이었습니다.